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 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어휘들이지만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질, 질문, 인질. 이 세 단어에는 모두 질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질은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이란 뜻이고요. 바탕이 되는 성질이란 뜻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질은 물론 묻다라는 뜻이고요. 또 인질에서 질은 담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어휘들에 왜 질이라는 한자가 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에서 윗부분에 있는 그는 도끼입니다. 패는 여기서는 소정자의 생략형인데 솥을 의미합니다. 청동기에 도끼 같은 도검류로 글자를 새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맹세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 바탕이 되는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또 이 계약은 약속을 지키는 담보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자에는 바탕, 묻다, 담보 등의 뜻이 있는 것이죠. 법률 용어에 질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자가 들어가는 어휘가 있으면 질자의 어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귀성, 성찰, 생략이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글 발음은 다릅니다. 먼저 귀성은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명절 등에 일시적으로 고향에 가서 부모님, 가족들을 만나고 조상의 묘를 살피고 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은 우리나라의 도와 같이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즉 귀성에서 성은 고향을 의미하죠. 성찰에서 성은 살피다는 뜻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을 달리한 생략에서는 덜다, 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는 성자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자는 눈 위에 주술적인 장식을 한 모습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암행어사 등을 지방에 파견할 때 눈 위에 주술적인 장식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암행어사가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원을 잘 살피고 탐관오리의 부정이나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자에는 성, 살피다, 덜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범대학과 사단이란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은 교사, 즉 선생님을 양성하는 대학이죠. 여기에 있는 사자는 스승을 뜻하죠. 그렇다면 사단은 선생님 단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단은 우리 군대의 편제 단위입니다. 연대보다는 위에 있고 군단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대와 스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 부분은 고기, 잡 부분은 손잡이가 있는 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칼로 고기를 써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출정할 때 시족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때 동물을 잡아 신에게 바치는데요. 그 제사에서 희생된 동물을 칼로 써는 모습이 바로 스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칼을 잡고 고기를 써는 사람은 그 시족의 최고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군대를 은퇴한 후에는 시족 자제들에게
일반적인 교학이나 군학 등 교육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사자에는 스승과 군대의 뜻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하며 읍소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종묘는 역대 왕을 모신 사당이고, 반면에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사직에서 사는 토지신, 직은 곡식신을 의미합니다. 조선과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토지신이 무척 중요했었죠. 결국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라는 것은 토지신과 곡식신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비록 번역어이긴 하지만 사회라는 말에서 사는 모인다는 뜻을 갖습니다. 회사라는 말에서도 사자는 역시 모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토지신을 의미하던 사자가 모인다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토지신을 뜻하는 사의 본래 글자는 흙을 뜻하는 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만두처럼 뭉쳐 세워서 토지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러나 토가 흙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제상의 모습인 시를 더한 사자를 만들어 토지신을 나타냈습니다.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던 거죠. 그래서 토지신을 의미하던 사자가 모이다라는 뜻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한강이죠. 한강의 한은 우리말 크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자 한의 음을 빌려 쓴 것이죠. 중국에도 한수가 있습니다. 산시성 한중시에서 발원하여 우한 지역에서 양자강과 합류하죠. 이 한중에서 전한, 후한하는 한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한자라는 말도 한나라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한수가 동남쪽으로 흘러 양자강과 합류하는데 이것이 은하수의 흐름과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은하수를 천안 또는 은한이라고도 합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한라산이죠. 이 말은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추측과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는 말도 역시 추자를 써서 추측이라고 하죠. 추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추라는 한자에 손으로 민다는 뜻과 짐작한다는 뜻이 동시에 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새는 신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밀추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새추자입니다. 새의 모양과 닮았죠? 그래서 밀추자에는 신의 뜻을 추측, 추리하다 라는 뜻과 일을 추진한다는 뜻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산수와 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는 물론 물건을 세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또 운수나 재수와 같이 운세나 운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왜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답이 나오죠? 우리 운명이나 운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에는 수라는 뜻과 운수라는 뜻이 동시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을 치면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니며 점을 친다고도 합니다. 한자 점은 그 점을 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디를 점거한다거나 점령한다는 것처럼 자리를 잡는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고대에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점을 치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화살을 쏘아 떨어진 곳에 털을 잡았는데 그 모습을 표현한 한자가 지목, 집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일지자는 화살이 떨어진 모양을 말하고 있죠. 가게를 뜻하는 점자에도 점이 들어가 있는데 점을 쳐서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을 치고 털을 잡기 때문에 점칠 점자에는 차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거, 점복에도 같은 점자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상으로 한 가지 한자가 여러 뜻을 갖는 사례를 몇 자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